배워서 남주지 않는 아빠. 아빠는 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빠는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생겨나면서 자녀가 나를 아빠라고 하는 순간 실감이 아닌 현실 속에 있게 됩니다. 이제 아빠는 가만히 현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아내를 위해, 곧 나를 위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등등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위태로워지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태로워지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웅크려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앞에 닥친 일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잘 파악해야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되기 위한 배움은 절대 남주지 않고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빠의 본능. 여러분은 고집이 센 편인가요? 고집이 세다면 자신이 성공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그 경험들을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당연히 이루어졌던 것들, 예상했던 것들과 계속해서 경험으로 형성된 것들이 고집으로 변하게 됩니다. 7080대 분들은 보면 고집이 세다고 하죠. 그분들도 얼마나 많은 성공 경험으로 당연히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50년의 고집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진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나를 무섭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의 축적은 다른 것들을 생각 못하게 하는 닫힌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을 보십시오. 계속 해왔던 것들은 일처리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정해진 틀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을 형성하지 않거나 여지를 두지 않으면 나 자신은 철옹성 같은 고집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 고집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 있는 문제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내 경험에 따르게 만들거나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면 단정 짓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준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뇌가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뇌는 문제 상황이 발생되면 자기가 경험했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다고 하죠. 우리의 뇌는 복잡한 것을 싫어해서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도록 좋지 않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라서 부부는 이런 경험으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상황 파악하는 아빠.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해하고 타협하고 좋아하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요즘 소통이라는 주제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소통이라는 주제 아래 사람들은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협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방식이 탁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은 살아왔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식문화를 통해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가족의 식문화는 똑같을까요? 다르지요.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아빠와 엄마가 무엇을 즐겨 먹느냐에 따라 가족의 식문화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다른 가족과의 식문화의 기준을 논하게 되면 충돌하게 되고 갈등을 면치 못합니다. 문화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따라 계속해서 사람들은 적응해 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족의 문화로 지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겁입니다. 해시태그고 아빠는 일시정지 중. 어느 순간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내 선택을 정지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와 충돌하는 것을 미리 인지해서 멈춰버리는 거죠. 급하게 돌진하는 자동차가 눈앞에 보이면
멈추듯이 말입니다. 억압받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 상태를 표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관념 때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적 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관점입니다. 도덕적이라는 것 역시 다른 사람과 사소한 감정 및 다툼과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며 자기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도하지 않게 일시정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자기의 오래 참음이 다른 사람의 배려로 잘못 해석될 수 있고 잘못 해석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의 감정을 다칠 수 있게 만듭니다. 자기 감정을 다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우울한 면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 화로 돌변하게 됩니다. 아빠의 본연의 역할을 하려는데 내 감정이 닫혀있고 내가 지쳐있다면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면 사소한 일상에도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시정지의 과정 중에 내 컨디션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또 다른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세요.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는 내 감정을 정해 내려본 적이 없고 솔직하게 표현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학자들은 자기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감정 상태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생긴 갈등과 어려움이 맞닿는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 이유는 나의 상황을 인지하고 현상을 받아들여야지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다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한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누군가가 내 얘기를 마냥 들어줄 수 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엄마이지 않았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챙겨주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역할일 것입니다. 즉, 엄마의 역할이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 아빠는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아빠도 충분히 인식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쓰는데 힘이 됩니다.